안녕하세요. 한의사 김민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모공각화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모공각화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모델이 되어서 치료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그때부터 치료한 지 일주일 이상, 한 8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각질이 이렇게 하얗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시술하는 영상 그리고 경과를 영상으로 남겨뒀었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보면서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고 경과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 시술하는 영상부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 쪽을 보게 되면은 사실 영상상으로는 돌기가 잘 안 보이는데 오돌토돌한 돌기들이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붉은 자국들, 이제 거뭇거뭇한 점점이 찍힌 자국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이죠. 네, 약초 필링 치료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의학적 처치를 먼저 하게 될 건데요. 약침 치료하고 침 치료를 들어갈 겁니다.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시술이 들어가지만은 여기는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침도 스스로 놓고 침 치료도 스스로 해봤습니다.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약침을 피부에 직접 도포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생략하고 그냥 혈자리에 주입하는 걸로만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기에는 엄청 따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네, 윗팔, 아랫팔, 그리고 왼팔, 오른팔 전부 다 약침 치료는 끝났고 이제 침 치료하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약침보다 더 가늘기 때문에 통증은 약침보다도 더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뾰족한 걸로 찌르는 것 때문에 약간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진정 약침이랑 재생 약침이 있거든요. 진정 약침 같은 경우는 뭐 염증이라든지 홍조라든지 네, 왼팔, 오른팔 모두 치료가 끝났고요. 아파하시는 분들도 네, 약침이랑 침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피부를 진정시켰고 혈액순환, 재생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 놓은 후에 본격적인 약초 필링 시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엎드려서 진행을 했는데 모공각화증의 부위에 따라서는 누워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천장을 보고 누워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술자 그리고 시술을 받는 사람이 편한 자세에서 시술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일단 왼쪽 팔부터 시술이 들어갈 텐데 제 팔을 보게 되면 사실 돌기는 영상으로는 잘 보이진 않는데 돌기도 있는 편이었고 그 다음에 울긋불긋하게 검게 박힌 모공각화증 자료도 있고 자국도 있고 붉게 박혀있는 모공각화증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링 치료가 들어갈 텐데 미세한 침량상의 가루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한약액 그리고 액티베이터랑 섞어서 묽게 만든 후에 이렇게 피부에 도포하게 되겠습니다. 피부에 도포를 한 후에 이제 선생님께서 글러브를 끼고 이제 쭉쭉 밀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제일 약한 단계부터 해서 이게 단계가 조금씩 있어요. 미세한 침가루를 도포를 한다고 했었는데 침가루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액티베이터의 종류 그리고 섞는 한약액의 종류에 따라서 단계가 나뉘게 되는데 환자분들은 제일 약한 단계부터 천천히 단계를 높여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제일 강한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약초의 단계 외에도 손으로 밀어주는 힘에 따라서도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왼팔은 기본에서 조금 강한 정도로 밀어줬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감정을 담아서 엄청 강하게 밀어줬습니다. 일단 왼쪽 팔부터 밀어주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강도도 일반 환자분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시원하고 까끌까끌거리고 밀리는 느낌이 드는데 크게 불쾌한 느낌은 아닌데 이게 하다 보면은 점점 열이 나고 화끈화끈거리기 시작하거든요. 화끈거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강도로 밀고 있어도 화끈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아프게 느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꾹 참고 진행을 했습니다.
담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 윗팔부터 계속 밀고 있는데 네.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도 뒤쪽 부분이 피부가 좀 더 약하기 때문에 바깥쪽보다는 뒤쪽이 좀 더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쯤 됐으면은 손을 닿기만 해도 화끈화끈 거리는 게 느껴지고 따끔따끔합니다. 이거 뭐야? 나 흰장갑인데. 흰양말인데? 야, 오늘 이거 맞춘 것도 아닌데? 나 흰양말인데 나도? 네, 계속 같은 과정으로 쭉쭉 길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탔냐? 버려지. 그리고 시술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조금 더 밀었으면 하는 부위를 말씀해 주시면은 선생님께서 충분히 밀어 주실 거예요. 네, 위쪽 팔은 다 끝났고 아래쪽 팔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아래쪽 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밀어주게 되는데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별로 아프지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화끈거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이 아파오기 시작하죠. 일반적인 강도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참았지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술 받을 때 많이 힘들다 싶으시면은 강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밀수 있어요? 네, 왼쪽 팔은 거의 다 끝나고 있고요. 저는 부위가 넓었었기 때문에 앞뒤 옆쪽으로 깨끗하게 밀어주고 있고 지금 보면은 뒤쪽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가 많이 붉어져 있는 게 보이죠. 화끈거리긴 하는데 어딘가에 닿지만 않으면 그래도 견딜만은 합니다. 피부 뒤쪽, 안쪽, 팔 뒤쪽, 안쪽을 밀어줄 때는 많이 따끔따끔한 편입니다. 이제 왼쪽 팔이 끝났고요. 오른쪽 팔을 보겠습니다. 모공각화증 자체는 왼쪽이 좀 더 심한 편이었는데 오른쪽은 두 번째 약초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한번 밀어달라고 했었고요. 조금 더 강하게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아마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의 최고 강도로 밀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돋보도 해야지 들어가죠, 원장님. 앞에 뒤에요? 갈까요? 네,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고요. 약초 가루랑 한약액이랑 액티베이터를 섞어서 피부에 도포하고 쭉 밀어주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손으로 이렇게 쭉쭉 밀어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베드가 흔들거릴 정도로 정말 강하게 밀었거든요. 환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까지시는 거 아니야? 네, 계속해서 쭉쭉 밀어주고요. 오른팔 같은 경우는 진짜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치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영상을 좀 찍어보자고 해서 강하게 밀어보자고 했었거든요. 네, 선생님이 진짜 감정을 담아서 엄청 세게 밀어줬습니다. 맞아. 그래서 여기 많이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꾹 참고 있긴 했는데 그래도 어떤 경과를 보일지 궁금해서 저도 참고 한번 아프지만 참고 계속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안쪽 부분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계속 밀어주고요. 네,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좀 더 밀어주세요 하면은 선생님이 잘 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팔은 네,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아마 좀 더 붉어졌을 거예요. 영상으로도 충분히 붉어 보이는데 네, 많이 붉고 화끈거리고 네, 확실히 붉어 보이죠? 따끔따끔 거립니다. 지금. 묻어요? 네, 윗팔은 다 끝났고 아래팔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공각화증이 보이는 부위는 꼼꼼하게 다 밀어주는 게 좋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베드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 강하게 밀었습니다. 꾹 참고 있습니다. 이때. 네, 모공각화증이 있는 부위는 꼼꼼하게 다 밀어주고요. 이제는 네, 시술은 다 끝난 상태인데 이런 약침 가루들이 모공에 좀 잘 박힐 수 있도록 약간의 건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때는 화끈거리고 따가운 느낌이 있긴 한데 마찬가지로 어딘가 닿지만 않으면 견딜 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가량 있을 거고요. 요 약초 가루들이 다 말라서 잘 모공에 박힌 상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진정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일단 보습팩, 그 알로에 겔 성분을 이제 촉촉하게 머금은 거즈팩을 팔에 먼저 올려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쿨링을 시켜준 후에 좀 더 쿨링을 하기 위해서 모델링 팩을 그 위에 얹어주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때는 거즈팩을 올릴 때도 화끈화끈하긴 한데 근데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그래도 시원함이 느껴지고요. 쿨링팩을 올리면서 그나마 좀 안정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모델링 팩은 한 10분가량 진행을 하게 될 건데 네, 10분 동안은 가만히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는 모델링 팩이랑 거즈 팩을 다 떼냈고요.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하려면은 여기 영상에서 보이는 하이드로 카밍 겔이라고 있는데 알로에 성분이 들어간 진정 젤이거든요. 요거를 발라줘서 많이 붉고 따가운 피부에 충분히 듬뿍 발라줘서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시술 직후기 때문에 이 진정젤을 바르는 과정도 많이 따가웠었거든요. 그래도 발라주고 나면은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 시술 직후라서 닿는 거를 뭘 하든지 좀 아프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진정젤을 계속해서 발라줘야 회복도 잘 되고 통증도 많이 덜 하실 거예요. 살짝만 발라놓고. 이렇게 팔 같은 경우는 보통 진정젤을 솔로 발라주기도 하는데 부위가 넓어서 손으로 발라주는 게 훨씬 빠르고 통증도 좀 덜하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봐도 많이 붉어 보이는데 확실히 화끈화끈하고 따끔따끔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술 영상을 마치게 됐는데요. 시술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견딜만 한데 무언가 이렇게 옷이 닿는다거나 이불이 닿는다거나 누군가에 스치거나 하면 엄청 따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저녁 때 시술을 받으시고 특히 주말 오기 전에 금요일 저녁에 시술을 받으시고 집에 가서 충분히 쉬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나지 않아 가지고 오전에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시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진료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진료를 보면서 이게 많이 닿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최대한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시간 직전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술 받고 나면 당일에는 당연히 집에 가서 주무실 때도 약간 힘들기는 해요. 이게 이불에 닿거나 옷에 닿거나 하면은 따끔따끔하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전에 받아서 하루 중에 이제 진료 보면서 좀 힘들긴 했는데 오히려 저녁에 가서 잠을 잘 때는 그래도 좀 진정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잠은 좀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술이 엄청 강한 강도로 들어갔었는데 일반 강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견딜만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분의 상태라든지 모공각화증의 정도에 따라서 시술 강도는 충분히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크게 걱정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술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경과 영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일차 경과 영상을 볼 텐데요. 시술 다음 날이 되겠죠. 일단은 첫날부터 둘째 날까지는 진정제를 집에서 열심히 발라줬는데 여기 영상 찍기 전까지 계속해서 발라줬었거든요. 아직은 그 화끈거리고 따가운 느낌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진정제를 이렇게 바르고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과정도 약간의 통증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열심히 발라주셔야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진정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을 쭉 보게 되면은 일단은 왼쪽 팔부터 먼저 볼 건데 붉어져 있는 상태고 아직 뭐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피부가 많이 거칠어져 있는 것이 보이고 피부가 이제 이렇게 팔을 비틀거나 할 때는 피부가 쭉 당기면서 당기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는 통증이 좀 느껴지는데 이때의 통증은 그래도 첫날에 비해서는 한 20%, 30% 정도만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옷에 닿아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크게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상태. 그러나 열감은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은 각질이 이제 아주 얇게 보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 그냥 피부가 많이 거칠어 보이는 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네, 왼쪽 말고 이제 오른쪽을 보게 될 텐데 오른쪽은 진짜 강하게 시술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쪽 부분, 특히 팔 뒤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하게 밀어서 진물이 약간 나와서 노랗게 이렇게 가피를 약하게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밀었기 때문에 이런 진물들도 보이는데 환자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들어가게 될 거고 이런 약간의 노란색 진물이 보이는 상황도 사실 그렇게 이게 사이드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좀 더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인 거지 충분히 뭐 자운고라든지 진정제를 잘 발라주시면 회복이 잘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팔을 보게 되면은 약간 비틀었을 때 피부가 주름이 잘 잡히고 이게 두터워 보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게 비틀었을 때 상태는 왼쪽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이 아픈 상태가 되겠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뭐 생활하는데 엄청 불편하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어딘가에 찍히거나 하면은 많이 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는 계속 열감이 있기 때문에 진정제를 수시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제를 많이 바르게 되면은 약간의 하얀색 가루가 남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열심히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려고. 좋은 예요, 안 좋은 예? 확실히 오른쪽이 확실히 반응이 격렬하게 보이네요. 아직은 네, 각도는 둘째 날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셋째 날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에는 아직 안 받으세요. 네, 셋째 날은 제가 휴진일이라서 영상을 찍지를 못했었고 그 다음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영상인데 이제는 피부가 각질이 확실하게 보이는 시기이죠. 오른쪽 같은 경우를 먼저 볼 텐데 전반적으로 많이 거칠어져 있는 게 보이고 그 바깥쪽 뒤쪽으로는 각질들이 이제 두텁게 쌓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준비하는 시점인데 아래팔 같은 경우에는 아직 피부가 거칠어져 있고 붉어져 있긴 한데 각질이 떨어질 기미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질층 피부 바깥쪽이 엄청 두꺼워져 있어서 뭔가 만졌을 때 내 살 같지 않게 느껴지는 느낌 등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 반응이 저 같은 경우가 진짜 격렬하게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환자분들은 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각질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치료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미세하게 탈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제 항상 열심히 발라주시고 강한 자극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샤워하실 때 네, 4일차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 5일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영상은 이제 왼쪽 팔부터 먼저 보게 될 텐데 4일차에 각질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위쪽 부분은 떨어진 각질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이고 이미 각질이 떨어진 상태 안쪽에 새로운 피부가 보이는 상태고 아래쪽은 여전히 이제 각질이 떨어지는 게 많이 보이는 상황이죠. 이때는 뭐 통증보다는 이제 간질간질한 느낌이 계속 들기 시작하거든요. 열감은 약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 딱지 안쪽에는 아직 피부가 완전히 재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질을 강제로 떨어뜨리게 되면 피부가 계속 손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뜯지 않는 거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래쪽 팔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각질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탈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거친 상태고 이러한 상태일 때도 진정젤은 계속해서 열심히 발라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팔인데 오른쪽 팔이 왼쪽 팔보다 훨씬 더 격렬했죠. 안쪽에 새로 돋아난 피부 부분에도 이제 붉은색 자국들이 아직도 계속 보이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각질이 더 두껍고 노란색 진물 자국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통증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계속 가렵고 열감은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말 저는 강하게 밀었었기 때문에 반응이 격렬하게 오는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각질은 올라오지도 않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더라도 진정관리 열심히 해주시고 강한 자극을 주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기 전날 제가 술을 먹어야 할 일이 있어서 술을 좀 마셨었는데 확실히 열감이 엄청나게 느껴지거든요. 시술 부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더 가렵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술 받고 나서 3에서 5일 정도까지는 되도록이면 음주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팔에 힘을 줬을 때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은 있기는 한데 뭐 옷을 입거나 잠을 잘 때 이불에 쓸리거나 할 때도 통증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좀 불편한 점은 이때 이렇게 각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이제 바닥에 각질이 많이 날리게 되는데요.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옷을 입고 다니면은 좀 보이기에 불편할 수 있겠죠. 네, 이게 마지막 7일차 어제 찍었던 영상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팔 위쪽으로는 모공각화증이 아직 남아있는 모습인데 그 아래쪽으로는 시술 때 보였던 모공각화증 자국들이 많이 좋아진 것이 보입니다. 각질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엄청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이 왔는데 경과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으로 보이거든요. 네, 아래쪽 팔도 이제 중앙 부위의 각질들은 많이 떨어져서 이제 바깥쪽으로 허물이 벗겨지듯이 이제 얇게 각질이 벗겨지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탈락이 되고 이제 새로운 피부가 안쪽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모공각화증이 좋아진 것들이 잘 보이죠. 그 팔 보게 되면 위쪽 부분은 이제 손으로 밀어줄 때 시술이 들어갈 때 중간 부분보다 강하게 밀지 못했었는데 확실히 강하게 밀어준 부위가 모공각화증의 경과가 좀 더 좋긴 합니다. 오른쪽 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쪽 새로 돋아난 피부 쪽도 재생이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재생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말 빠르면 2주에 한 번도 시술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3주 그리고 4주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반복하는 시기도 환자분의 상태, 시술의 강도 등에 따라서 재생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과를 좀 지켜봐서 시술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까지 영상을 다 살펴봤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어제보다도 이제 각질이 좀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반응이 좀 격렬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질이 탈락하고 나서도 2차 각질에 탈락하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이 지난 상황인데도 열심히 진정제를 발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자분들도 꾸준하게 진정제를 발라주시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간중간에 요 간지럼 증상이 너무 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이나 병원에 미리미리 찾아오셔가지고 진정관리, 재생관리 받으시면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1회차 시술이 들어갔었는데 정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강도로 다음번에도 시술이 들어가면은 제가 느끼는 강도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런 것도 체크할 겸 해서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